원주 지원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이 전국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등 제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드림체육관의 민간 위탁안을 또다시 부결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요금 인상이나 부실 관리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동호회가 마을 체육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따라 원주시가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지원 판사가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 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제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한 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1명당 처리한 사건은 평균 826건입니다. 춘천지법 389건, 강릉지원 368건에 비하면 2배가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과 남부, 북부, 서부지법을 제외하면 가장 많습니다. 원주지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1심 재판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주 판사들의 업무 부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는 업무 부담이 가중돼 사건을 제대로 살필 시간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 2명의 판사가 충원됐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지원 판사실들이 다 불이 켜져 있어요. 밤 10시까지. 1인당 사건 부담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거의 춘천법원의 2배, 3배 가까이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재판 일정이 길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사건 관계자들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판이라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내 사건이 공정하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제 판사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 원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사건과 법률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도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마을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사유하고 있다는 MBC의 보도가 나가자 원주시가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무실동에 있는 마을체육시설 3곳을 사용하고 있는 족구 동호회에 좌물쇠와 현수막, 명패 등을 없애고 에어컨과 가스통 등 설치 근거가 없는 집기류도 모두 치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사유화되고 있는 마을체육시설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번번이 부결되고 있지만 원주시가 드림체육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015년에 문을 연 원주 드림체육관.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이곳은 장애인은 무료로, 비장애인도 최저 비용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체육 공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주시가 드림체육관의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추진하면서 북부권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이 빨리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민간단체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지난 6월 원주시 의회가 부결시킨 드림체육관 민간 위탁안을 원주시가 재상정했지만 의원들의 질타 끝에 결국 부결됐습니다. 6월에 부결될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도 곧바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급하게 재상정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자들도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적자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거나 비장애인의 이용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고
민간에 위탁을 주었다가 부실한 시설 관리로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했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웨스포 센터를 민간인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다가 나중에 적자가 나니까 시에서 적자 해결을 다 했지. 원주시는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공공성 면에서 더 낫다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강변하고 있지만 용역에서 방안별로 매겨진 점수의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람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히 도 내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독감 백신을 맞겠다는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뤘던 한 병원. 다른 지역에서 노인들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접수 시작한 지 지금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환자분들이 오시는 비중이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감 접종 어르신들을 위해 바깥에 임시 의자까지 뒀지만 모두 비어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일부 어르신들은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노인들도 이거 맞고 갑작스레 또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일부 병의원들에는 독감 백신 종류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에서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이상 반응은 20건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경미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다 경미한 증세고요. 일반적인 예방 접종 후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시면 되고 중증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방역 당국에서도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 종류가 모두 다르다며 백신 자체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2명은 급성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접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또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고 아픈 증상이나 만성 질환은 접종 전에 의료진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후속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경제단체 연합회와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오늘 상생형 일자리 포럼을 열어 횡성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인재 양성 등 성공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횡성 송호대는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관련 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지역 고령화로 전기차 업체가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횡성, 원주의 4개 대학은 물론 원주 공고와도 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민선 6기 횡성군수 비서실장이었던 50대 A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5년 별정직 5급이던 비서실장 A씨가 횡성군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를 비서실로 불러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지인 B씨는 선급금으로 받은 공사 대금을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모두 4억여 원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출산한 세 남매 중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유기, 방임, 양육수당 부정 수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아내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는 폐광적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고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폐광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적용 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자율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모두 4건의 건의문과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도지사의 답변에 대한 야당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내년 7월 개장이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질의에 최 지사가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책임지냐고 웃으며 답변한 것은 최 지사의 인식이 막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멀린에서 레고랜드 코리아로 입금된 금액은 245억 원에 불과한데 최 지사는 3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답하는 등 위증 소지가 다분한 답변들로 도의회와 국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요양시설 방역 실태 특별 점검에 맞춰 강원도도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요양병원 관리 감독을 진행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28개 요양병원 3,736개 병상에 대해 일일 관리 시스템에 의해 방역관리 지정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 의심 종사자 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입원 환자나 간병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요양병원 종사자 518명에 대해서도 매일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이 시작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내일 양구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에 나서 포대벼 11,124톤을 매입합니다. 포대벼 매입 가격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하며 수매 직후 40kg 포대당 3만 원씩 중간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